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토마스 하디 원작의 아내를 위하여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쉐이드렉 부부는 점점 생활이 궁핍해져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게 된다. 그 무렵 에밀리도 읍내 부자 상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 조안나는 크고 넓은 저택에서 우아하게 살아가는 에밀리에게 질투를 느끼고 생활 능력이 없는 남편 쉐이드렉을 닥달한다. 쉐이드렉은 돈을 벌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항해에 나섰다가 돌아왔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오라는 조안나의 채근에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항해에 나선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배는 떠났다. 하지만 조안나는 배웅하지 않았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전경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았겠지. 그러니 어제 출항 시간이 내일 점심쯤이라고 미리 말했던 게지. 그날 조안나가 아침 5시에 잠을 깨었을 때 세 부자는 아래층에서 부산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어머니 깨시지 않게 조심하고 빠진 물건 없나 잘 살펴보거라. 네, 아버지. 염려 마세요. 그녀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땐 이미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분필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만 남아있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더욱더 괴로울까봐 그냥 떠나겠소. 부디 건강히. 어머니,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조안나는 급히 부두로 뛰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남편의 배가 보였다. 그러나 바람에 펄럭이는 돛대만 보일 뿐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보냈어. 내가 그들을 떠나게 한 거야.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이들이 남긴 안녕이라는 글씨를 보자 다시 한번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길 건너편 에밀리의 집을 바라보자 그녀의 여윈 얼굴에는 승리를 자신하는 듯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곧 저 거만한 에밀리에게 굽실거리는 굴욕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난 꼭 그녀보다 잘 살고 말 거야. 사실 에밀리는 결코 거만하거나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었다. 에밀리는 부유한 상인의 아내로서 조안나보다 윤택한 삶을 살지만 어쩌다 둘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행여 그러한 차이를 보이게 될까봐 늘 조심하곤 했다. 그해 여름도 어느새 지나갔다. 조안나는 이제 계산대와 유리창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텅 비어버린 가게에서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었다. 이제 단골 손님이라곤 에밀리뿐이었다. 겨울이 왔다. 이번 겨울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길고 쓸쓸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조안나는 아들이 남긴 작별의 인사말이 지워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관했다. 그녀는 그것을 차마 자신의 손으로는 지울 수가 없었다. 그 글씨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그리움의 눈물로 얼룩졌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거라, 내 아들. 장성한 에밀리의 아들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안나는 마치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가만히 숨을 죽이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이제 한 번의 여름만 지나면 항해도 끝나겠지. 그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다. 에밀리는 옛 친구인 조안나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는 말을 듣고 조안나를 찾아갔다. 에밀리의 비단 옷은 조안나 앞에서 뽐내듯이 반짝거렸다. 넌 모든 게 잘 됐지만 난 이 모양이구나.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남편과 아이들이 곧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올 텐데. 정말 그들이 돌아올까?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나 혼자 남겨두고 세 사람이 몽땅 한 배를 타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돌아올 날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잖니.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슬픔을 보상해 줄 순 없어. 그러게 왜 그들을 떠나보냈니? 가게도 훌륭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잖아. 그래! 내가 가라고 했어. 내가 억지로 보낸 거야! 왜 보냈는지 알아? 너희는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린 네 모양으로 초라하게 사는 게 참을 수가 없었어. 네 모습이 약이 올랐던 거야. 네가 날 미워해도 어쩔 수 없어. 조안나, 내가 왜 널 미워하겠니? 벌써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배가 돌아와야 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쉐이들에게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안나는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몸도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바다를 무서워하고 증오하게 되었다. 바다는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원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조안나는 쉐이드렉이 이번 항해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아들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다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조안나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갔다. 그녀는 20년 전 겨울 남편이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던 바로 그 자리에 예전의 남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디 남편이 다시 돌아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두 아들도 무사히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두 아들의 훤칠한 뒷모습 사이로 남편이 앉아 늠름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비롭다고 믿었던 하느님은 조안나의 영혼을 불안에서 건져주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조안나가 젊은 시절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대가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죄값은 너무 컸고 그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다.
조한나는 날마다 부두에 나가 배를 기다렸다. 뱃길이 환히 보이는 언덕에 올라 멀리 수평선 저쪽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이면 그것이 남편의 배일 거라고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번번이 절망으로 되돌아왔다. 쉐이드렉과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가게에 있는 상품도 바닥이 나버렸다. 그녀는 불안과 고독에 지쳐 장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결국 마지막 손님마저 발길을 끊고 말았다. 에밀리는 그런 조한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꼴도 보기 싫어. 네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단 말이야. 조한나, 난 친구로서 널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넌 돈 많은 남편과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둔 부인 아니니? 자식도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늙어버린 나를 네가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조한나, 이렇게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랬다가 만약 내가 없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 어떡해?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난 네가 보기 싫어.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역겹기만 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한나의 형편은 더 어려워져 갔고 집세도 못 낼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조한나는 에밀리의 집 3층 방에서 거처하게 되었다. 어느새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네가 왜 날 이리 데려왔는지 다 알아. 넌 내가 쉐이드렉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안갚음하려는 거야. 그가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다시 바다로 떠나도록 말이야.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지 아는 에밀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다. 에밀리뿐만 아니라 헤이븐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쉐이드렉과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못 돌아올 곳을 갔다고 여겼지만 조한나는 달랐다. 꼭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그녀는 한밤중 무슨 소리가 나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건너편 가게를 바라보곤 했다. 쉐이드렉? 쉐이드렉이에요? 얘들아, 돌아왔니? 돌아온 거야? 그러나 번번이 그녀가 기다리던 그들이 아니란 걸 확인해야만 했다. 남편의 배가 항구를 떠난 지도 6년이 지났다. 어느 적막한 겨울밤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비린내를 품고 불어닥치고 있었다. 조한나! 조한나! 우리가 돌아왔어, 조한나!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한밤중이었다. 조한나는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거리에서 쉐이드렉과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가게 앞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 옷이나 대충 걸쳐 입고 허둥지둥 에밀리의 집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부둣가에서 몰려온 짙은 안개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치 앞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쉐이드렉! 쉐이드렉! 어디에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그녀는 미친 듯이 맨발로 거리를 헤맸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자기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힘껏 가게 문을 두드렸다. 쉐이드렉! 쉐이드렉! 나 여기 있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얘들아! 잠시 후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젊은 새 주인이 2층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았다. 아유, 누구세요?
그의 눈에는 송장 같은 여자가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유, 쉐이드렉 부인이시군요. 난 또 누가 왔나 했네요. 젊은 주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불쌍한 그녀의 터무니없는 기대가 지금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젊은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가엾은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토마스 하디 원작의 아내를 위하여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가장 소중한 행복을 잃어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는 작품 아내를 위하여.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아주대 영문과 김설자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편의 무대는 헤븐풀로서 이 항구를 중심으로 세 사람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친구 사이인 조안나와 에밀리 두 여성의 삶을 정교하게 병치하여 조안나의 야심이 가져오는 결과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편의 두드러진 주제는 야심과 그 야심이 어떻게 개인과 가족을 파괴시키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월이 가져오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야심의 맹목성, 야심 어린 질투심, 이런 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가를 하디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안나의 질투심은 우연히 엿보게 된 에밀리와 쉐드락의 사랑의 고백 장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하디는 이처럼 우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편의 또 다른 주제는 시간입니다. 세상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게 되지요. 시간은 조안나와 에밀리의 운도 뒤바뀌게 만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안나는 자신이 에밀리보다 더 부유한 상황에 있었던 과거를 되돌려 놓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것은 결국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까지 바다로 내몰아서 그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뿐 아니라 조안나 자신도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정신 상태가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디는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습니다. 바다로 나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쉐드락에게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겠냐는 조안나의 대화가 있지만 어느 전쟁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디의 의도적인 불분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안나의 질투심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파괴로 치달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조안나의 비극은 21세기를 사는 오늘에도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출연 정남, 류담의현, 이서윤, 정윤정, 전태열, 박웅선, 이주희, 홍희숙, 하성룡, 김은아, 정영웅, 유승화, 김창렬,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토마스 하디 원작의 아내를 위하여 마지막 시간을 마칩니다.